안녕하세요. 윤장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네요. 최근에 항암 부작용 때문에 많이 아파서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뭐든 잘 먹고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한 달 반이 지나는 시점 2월 중순부터 엄청 아프고 음식도 잘 못 먹었어요. 지금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부종 때문에 얼굴도 몸도 많이 부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오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항암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증상이 어떤지, 또 증상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TC 항암 부작용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 업로드 할게요. 이번 1편에서는 항암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다음 2편에서는 저의 항암 중간검진 MRI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저는 유방암 3중 음성 2기로 선항암 6개월 8차 진행 중인데요. 그중 첫 4차는 TC를 하고 있습니다.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 조합이에요. 파클리탁셀은 도세탁셀과 함께 탁센 계열로 분류되는 항암제입니다. 암세포가 분열할 때 미세소가 안에 작용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상품명으로는 탁솔, 제넥솔, 파덱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넥솔을 맞아요. 카보플라틴은 DNA 내의 특정 성분을 공격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데 상품명으로는 네오플라틴, 카프란, 카보티놀이 있고 저는 네오플라틴을 맞습니다. TC 항암은 총 4차로 진행되는데 한 사이클당 3주가 걸리고 매주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첫 주에는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모두 맞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파클리탁셀만 맞아요. 이렇게 총 12주 3개월이 소요됩니다. 사람마다 겪는 부작용 종류와 시기, 강도는 모두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과 효과는 별개의 문제랍니다. 부작용은 정상적인 우리 몸이 항암제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항암제의 효과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작용과 항암치료 효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부작용이 심하다고 약이 잘 듣는다든지 부작용이 없다가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부작용이 생기셨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저는 알려진 부작용을 골고루 다 겪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드릴게요. 흔히들 14일의 과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역시나 저도 첫 항암을 하고 12일째 되는 날 머리를 감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머리카락이 빠지네? 라는 느낌 정도였어요. 14일째 되는 날은 머리 감고 말리면서 빗질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이 빠져서 대충 말리고 미용실에 가서 삭발을 했어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던 날은 두통이 엄청 심해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았어요. 유방암 카페 글을 보면 다른 분들도 탈모 시작과 함께 두통이 심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에는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 말끔하게 두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견딜만 할 정도였어요. 삭발 일주일 후에 샤프심처럼 1, 2mm 되는 짧은 머리카락들이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감아도 한결 계속 손에 묻어 나오고 베개 콕콕 박히고 하루 종일 돌돌이로 샤프심 치우고 다녔어요. 2, 3주에 걸쳐서 이 짧은 머리카락들이 빠지는데 정수리부터 빠지고 점점 뒤통수 쪽이 빠지더니 삭발 이후 추가적인 쉐이빙 없이 5주쯤 되니 반짝반짝 대머리가 됐습니다. 간혹 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얼룩덜룩해 보여서 좀 웃겨요. 그 와중에 솜털처럼 하늘하늘한 머리카락도 자라나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이 없으니 꽤 춥다고 느껴져서 순면 비닐을 여러 개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치료 중에는 갱년기 증상을 겪는데 가끔 확 더워져서 땀이 쭉 나거든요. 순면 비닐을 쓰면 땀도 잘 흡수돼서 좋은 것 같아요. 벗고 있으면 땀이 식으면서 또 춥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삭발하고 나서 3일 후부터는 두피에 여드름처럼 여러 개 나더라고요. 가렵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두피 보여드리고 항암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세균성 피부질환 치료제 연고 에스로반 연고를 주시더라고요. 매일 연고를 발라줬더니 한 일주일 지나 말끔해졌어요. 간혹 또 그러면 수시로 발라주면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탈모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의 모든 털이 다 빠집니다. 겨드랑이, 생식기, 눈썹, 속눈썹, 코털 다 빠져요. 그래서 보통 항암 시작하기 전에 눈썹 반영구 문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암 시작하면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절대로 눈썹 문신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반영구 문신을 하지 않아서 눈썹이 거의 다 빠져서 모나리자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면 눈이 따갑다고 느껴요. 기름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을 막아주던 속눈썹이 사라지니까 눈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세수를 자주 해주시거나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처방받아서 0.3%짜리 아주 촉촉한 인공 눈물 큐알론 쓰고 있어요. 처방받아서 쓰는 인공 눈물이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또 콧털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코딱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수할 때 따뜻한 물로 코 안을 적시고 살살 풀어줬어요. 너무 세게 풀면 코피가 나요. 코털도 없고 점막도 약해진 상태라 코피가 자주 나는데 항상 이걸 조심해 하셔야 돼요. 처음 항암제를 맞고 난 날 밤에 자면서 엄청난 근육통과 관절통을 겪었어요. 제 몸 위로 탱크가 지나가면서 골반 관절들을 다 부수는 듯 했고 사극에서나 보던 멍석마리 구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근육통을 느꼈어요. 태어나면서 울트라 세세미정을 처방받았는데 근육통, 관절통이 심할 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나면 대부분 괜찮아졌지만 밤에 종종 잠을 못 잘 만큼 아플 때가 있어요. 매일 아픈 건 아니고 특별한 주기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좀 아프기 시작하면 약을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먹으면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프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프니까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걸으면 그날은 확실히 덜 아프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탈모 시작되면서 느꼈던 두통과는 좀 다른 두통 이야기입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 갱년기 증상 때문에 숙면을 못해서일 수도 있을 테고 단순히 항암 부작용일 수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께 진료 보는 날 말씀드렸더니 캐롤 F정 처방해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 좀 덜하긴 해요. 항암을 시작한 후론 밤에 편히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함도 있을 테고 통증은 낮보다 밤에 심하고 갱년기 증상도 생겨서 불면증에 늘 시달립니다. 자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쭉 나면서 확 더워져서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에 2번 정도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니까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생긴 두통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잠을 못 자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처방받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직 그러진 않고 있어요.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난소 보호 목적으로 졸라덱스를 4주 간격으로 맞을 것을 권유받았어요. 졸라덱스를 맞고 일주일 후에 한 생리를 마지막으로 3개월 넘게 생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은땀이 쭉 나면서 확 더워지고 불면증이랑 관절통도 생기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해요. 그리고 질건조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생식기 부분이 따끔따끔해서 앉아있을 때나 특히 걸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산부인과에 문의하시고 천연 에스트로바진 크림을 주셨어요. 외음부에 바를 수 있는 크림인데 매일 저녁에 샤워를 하고 한번 펌핑해서 소량 발라주니까 고민이 싹 해결되었습니다.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 크림 꼭 써보세요.
저는 입원했을 때 받은 거라 상세 결제 내역을 못 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은 45,000원 정도의 병원에서 구매하셨다고 해요. 소량씩 써도 효과가 좋아서 매일 한 번 쓰면 5개월은 넘게 쓸 것 같아요. 4차 항암을 하고 난 이틀 후에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눈알만 굴려도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누워서 몸을 뒤척여도 어지럽고 눈을 감고 있어도 어지러웠어요. 꼬박 이틀 동안 너무 어지러워서 물도 겨우 마시고 화장실도 기어서 조심해서 다녔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어지러운 게 좀 나아져서 이후에 외래가 있던 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석증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증상을 멈춰서 이비인후과 협진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유방암 카페에 보면 이렇게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의 항암 치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 치료 방법, 진행 과정 등 알찬 내용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대처하고 현명하게 투병 생활 하도록 해요, 우리. TC 항암 부작용 1편은 탈모, 모낭염, 코피, 근육통, 관절통, 두통, 불면증, 이석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2편에서는 설사, 변비, 오심, 간 수치, 손발 저림, 부종, 가려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의 항암 중간 검진 결과 MRI 사진도 공개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